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어떤 계산의 방법으로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먼저 배워요. 우리가 방정식이나 뭐 연립받은 방정식 혹은 뭐 부등식도 있었고 수많은 문자를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자를 이용한 계산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이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먼저 배운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은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하나 곱해줘서 a 제곱을 만들고요. 여기 있는 얘를 하나 곱해줘서 a, b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괄호 안에 있는 b와 여기 있는 a를 더해서 곱해서 ba를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b의 제곱을 만든다라고 배웠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ab와 ba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ba를 무엇으로 바꿔서 ab로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동류항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도대체 왜 이 괄호에 묶인 그쵸? 이 항들 간의 곱을 계산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곱하는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면 인수분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될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외우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외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외우게 되면은요, 나중에 가면 다 외워야 되고 양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외워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하나하나 한 끼리 괄호에 있는 어떤 항과 다른 괄호에 있는 항끼리 모두 곱해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쵸? 거의 일반적으로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문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쵸? 마치 수인 것처럼 우리는 이 문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여기에서 쓰이는 어떤 계산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문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요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뭐 어떤 수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걸로 합시다. 제일 쉬워 보이는 수니까. 10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다라고 치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못할 사람은 없겠죠. 얘가 100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 왜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이 항과 다른 괄호에 있는 항들끼리 모두 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렇게 한번 바꿔보기로 해요. 3 더하기 7이면 10이겠죠. 그렇죠? 얘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0의 제곱이 된 건 맞죠? 그쵸? 10의 제곱이 된 거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해본 다음에 이 계산 결과가 1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서 아까 우리가 얘를 그냥 계산해 봐서 아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확인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곱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곱셈은요 10 곱하기 10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을 10개 만들어라가 곱셈이에요. 얘가 하나일 때 이만큼으로 만드세요가 곱셈이고, 영문권에서는 뭐 반대로 얘를 이만큼 만들어라 하기도 하죠. 뭐 그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곱셈은 뭐냐면 얘를 앞에 있는 얘를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것만큼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0이 10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0이 10개 있는 거예요. 10이 10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10이 10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이 10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10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0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나요? 10이 7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10이 3개 있고 10이 7개 있으니까 총 10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아까 이 10을 3 더하기 7로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얘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10이 3개가 있는데요. 3이 3개가 있고 7이 3개가 있다면 얘들은 3 3개와 7 3개가 더해져서 13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7개가 있고 7이 7개가 있다라면 다 합쳐서 자 3이 총 10개 7이 총 10개 3이 총 10개 7이 총 10개 10이 총 3개, 7개가 있으니까 10이 10개가 있게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항들끼리 이것을 곱할 때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만큼이 모두 만들어져야 돼요. 나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만큼을 만든 다음에 또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건 역시 이만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만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봤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항들과 다른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항들을 모두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것은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a 더하기 b가 a개가 있고 또 a 더하기 b개가 b개가 있다면 이건 합쳐서 a 더하기 b개의 a 더하기 b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가 A개 있어야 하고 B가 A개 있어야 한다. 그쵸?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B개 있으려면, 그쵸? B가 A 더하기 B개 있으려면 B는 A개가 있어야 하고 또 B는 B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봤을 때, 무작정, 이렇게 되면 이 한 끼리 모두 다 한 번씩 이렇게 곱해주라고 했어. 얘보다는, 이 전체의 내용이, 이 전체를 이만큼의 개수로 만들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자기가 납득을 하기가 쉽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를 도형으로 생각해 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A라는 길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 또 어떤 A, B라는 길이를 더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곱해야 되는데 나란히 늘어놓으면 덧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요거는 세로로 논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두 개씩 세 줄이 있는 거죠. 이 세 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두게 되죠. 그쵸?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되고 이쪽으로 A가 되고 같은 길이여야 되겠죠. 얘랑 얘는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B랑 같은 길이로 요만큼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얘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쵸? 요만큼의 길이만큼 요 길이가 최초의 A 더하기 B라는 길이가 이만큼이 쌓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지워서 복잡하니까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각각의 부분을 수직으로 평행하게 바깥에 있는 사각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준다면요 우리는 이런 모양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즉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체의 넓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가 A 더하기 B고 여기가 A 더하기 B니까 이 전체의 넓이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지금 이걸 한꺼번에 나타낸 게 요거니까 각각의 부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는 가로도 A고 그쵸? 세로도 A니까 A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쵸? A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쵸?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AB 뭐 가로 세로로 곱하면 AB지만 뭐 얘는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또 AB가 되겠죠. 그쵸? BA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나누어진 사각형들 전체의 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면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니까 2AB로 만들 수 있죠. AB가 두 개 있는 거예요. AB가 두 개 있다. 그리고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좀 더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머리에 쌓여서 외우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되면 이걸 외워버리면 나중에 되게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뭐 자,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a 빼기 b의 제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건 역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미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a 빼기 b가 a 빼기 b게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예를 좀 들기 쉽게 간단하게 아까처럼 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12 빼기 2와 12 빼기 2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되느냐면 12 빼기 2가 총 10개 있는 거죠. 그쵸? 12 빼기 2개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12개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풀고 있는 것은 그쵸? 12 빼기가 10개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몇 개가 빠져야 되겠다. 12 빼기 2가 2개가 빠져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무엇이 되고 12가 12개가 되고 여기에서 12가 2개가 빠지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거 먼저 해결할게요. 12가 2개 있고 여기에서 2가 12개 있고 거기에서 2가 2개 빠져서 2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무엇이 된다? 2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쵸? 12 빼기 2에서 2 빼기 2가 빠지는 거니까요. 2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이 10개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12가 10개가 되는 거겠죠. 그쵸? 12가 10개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무엇을 빼주는 거니까 2가 10개인 것을 빼주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12 12개에서 2개 빠지니까 10개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래서 이게 12가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요렇게 안쪽이 계산이 되고 요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겠죠. 그쵸? 요게 2가 10개. 그쵸?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는 12가 10개, 여기는 2가 10개가 돼서, 결국은 12, 12개 있는 것에서 12, 2개 있는 게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얘라는 거죠. 그쵸? 얘를 정리를 하면, 빼기 12가 4개 있는 거죠. 그쵸?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만약에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얘를 A의 제곱 그리고 2개의 A, 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이게 A고 얘가 B인데요. 그쵸? 그게 2개가 있는 거니까요. 2개의 A, B가 되는 거죠. 그쵸? 즉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엇이 되냐면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을 해요. 여기 있는 각 한 끼리 곱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립하더라. 계산의 값으로든 개념적으로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A가 있겠죠. 긴 A가 있을 거고 이렇게 적어둘게요. 여기서 B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쵸? 곱하기니까 이렇게 늘어뜨려야 되겠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를 어떤 가로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a 빼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빼기 b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고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a 빼기 2라는 부분이 a 빼기 b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곱인 이 넓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는 이 넓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 얘만 이거를 바로 구하게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얘 말고 이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없애서 저 초록색 부분만 한번 남겨봅시다. 자, 전체 부분을 우리는 A의 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쵸? 전체 부분을 우리는 A의 제곱이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A 빼기 B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걸로 표현할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A와 B를 이용하자면 우리는 일단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의 길이가 B이고요. 그렇죠? 여기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AB 혹은 B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B라고 표현합시다. 가로가 A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로운 여기 있는 이 붉은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AB 혹은 B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표현할 수 있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더한 게 문제네요. 빼야 되는데 그치?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있는 애가 2번 빠졌어요. 그쵸? 여기에서 AB를 뺄 때 한 번 빠졌고 여기에서 AB를 뺄 때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2번 빠졌기 때문에 그쵸? 뭐 이를테면 뭐 이게 정말로 종이라고 치면 빵꾸가 났겠죠. 그쵸? 여기를 하나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길이가 B고 여기가 B기 때문에 얘를 합쳐주면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거를 제곱을 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은요.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교환 법칙이 있으니까요. 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인수분해 가장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같이 지금 해봤고요. 문제를 몇 개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얘는 만약에 공식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뭐 공식을 외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공식을 외우면 좋죠. 내용을 알고 있고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공식만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에 연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식에 의하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A의 무엇이니까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2AB니까 2의 A는 X, B는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B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되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1이 x개가 있는 것과 x 더하기 1이 1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 풀어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공식을 외웠다면요,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죠. 머릿속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x가 x제곱일 거고 a니까 x제곱일 거고 2ab인데 ab가 4x니까 더하기 8x일 거다. 그리고 b의 제곱은 16일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x 더하기 4가 요만큼 있어. x개 있고 x 더하기 4가 또 4개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이 뒤는요, 사실 개수만 잘 보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개수만 잘 보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똑같아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처음에 공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A의 제곱 더하기 2A B B의 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2x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2x 곱하기 2x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고 x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겠다.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2x개 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올 때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담백하게 2x 더하기 1이 2x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2x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굳이 이거가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4x의 제곱,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는 더하기 2x가 되겠죠.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해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둘 중에 하나는 1이었었죠. 그쵸? 근데 이번엔 둘 다 그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식을 만약 외웠다면 a의 제곱인 9x의 제곱, 그쵸? 더하기, 이거 바로 안 되면 처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2a b 이렇게 해도 돼요. 정확하게만 6이 12x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도 되죠. 이제 익숙해진다면 점점 위에 게 더 편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을 외우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외웠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의 빠른 계산을 위해서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단 내용은 알고 외우자 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이거 설마 이게 9x제곱이 되는 걸 모르는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 곱하기 x니까요. 그쵸? 모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모르는 건 괜찮고 그거를 다시 아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알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천천히 틀어놓고 따라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벌써 다 푼 사람도 있을 거고.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얘는 사실 너무 쉽겠죠? 왜냐면 그냥 A, B가 X, Y로 바뀐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EX만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왜냐면 X만 무엇으로 바뀌었으니까, EX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랑 비교를 해가면서요. 아니면 공식을 외워서 A의 제곱 더하기 2A, 여기에 내가 왜 곱하기를 쓰나요? 2A, B, B의 제곱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쵸? 혹은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누가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사실은 복잡한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문제를 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얘가 A고 얘가 B니까요. 그쵸? 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곱했는데 왜 수가 앞에 오고 뒤에 이렇게 문자가 정리됐나요? 라고 하면 요거는 충일 문자와 시계 보면 요렇게 정리하기로 한 약속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좀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2 곱하기 x인데 이게 왜 a인가요? a는 그냥 하나의 문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이거는 뭐냐면 항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더하기나 뺄셈이 아니고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한 묶음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죠. 그쵸? 항이 한 개,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A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항이에요. 그쵸? 항과 항이 더해져 있고 여기에서 이것이 제곱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1에 나오는 것들 문자식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좋겠네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도 되게 많을 거고 아마 이쪽에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은 집에 문제집도 많을 거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뭐 뭔가를 더 내주거나 제가 덜 뭘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교과서 혹은 본인의 뭐 학원을 다니는 어떤 교재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본 뭐 인터넷 문제 이런 것들로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자주 한번 만들어 볼게요.